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세상에 공개됐을 때 주범은 분명히 장영자였고 실제로 장영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속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장영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장영자 사건이 아닙니다. 왜였을까요? 뭐라고? 이규광 씨가 봐주는 것처럼 이름을 팔고 다녔을 뿐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검찰은 이규광을 감추기 급급하고 언론은 검찰 발표를 받아쓰고 갈수록 태산이구만. 누군가 조기에 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겠지. 그래서 지금 장영자 관련 기업들 대표나 은행장들만 잡아들이는 거고. 사건 직후 전두환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오공화국 개혁 세력이었던 허화평, 허삼수 두 사람의 불만은 노골적이었다. 지금 여론은 이철이나 장영자보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데 엉뚱한 발표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야. 이거 축소 조작 낌새까지 보여. 처음에 이철이 장영자를 구속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건 줄 몰랐는데 일반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잖아. 국가 예산의 40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야. 어떻게 그 큰 돈을, 그것도 단기간에 한 여자가 요리할 수 있었을까? 불과 20일 전에 일어난 의령 총기 난사 사건을 지워버릴 정도의 파괴력이잖아. 여보게 삼소. 그리고 이규광 씨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검찰은 일단 배우가 없다고 했지만 여론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가깝게 말씀을 올려야 하지 않아? 이러다가는 오공화국 말뚝까지 뽑히겠어. 결국은 말씀을 올려야겠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고. 장영자 씨, 그동안 은행에 예치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1,800억 원쯤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예치해주는 대신 은행에서 신용을 얻고 기업 대출 브로커를 했군요. 검사님, 브로커라뇨? 전 억울합니다. 이런 한 푼이라도 싫다는 돈을 억지로 쓴 기업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는 기업에 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소개했어요. 기업이 직접 은행에 가면 그만한 대출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저를 통했을 뿐입니다. 저는 기업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거 보세요, 장영자 씨. 문제는 적법성입니다. 불법 저지른 거 없습니다. 대출을 주선하는 대신 2배수 어음까지 받아낸 건 뭡니까? 대신 이자가 낮잖아요. 사채 시장에 가면 그만한 이자로 돈을 얻을 수 있나요? 높은 이자를 모는 것보다는 담보험을 좀 더 많이 끊어주는 게 수월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는 전쟁입니다. 다만 전쟁은 승패가 있고 경제는 손익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도 전략이 있듯이 재산 증식 방법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담보험을 2배수뿐 아니라 몇 배씩 준 기업도 있습니다. 혹시 특정인을 내세워서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닙니까? 특정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형부인 이규광 장군 같은. 아닙니다. 그럼 이규광 씨한테 준 돈은 뭡니까? 그것도 억대의 금품을 준 이유가? 형부와 처제 사이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부는 청렴한 분이기 때문에 늘 생활이 어려웠어요. 생활비조로 얼마 드렸을 뿐이에요. 생활비조로 건넨 돈이 억대라. 대충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던데. 벌어들인 돈은 대체 어디에 썼습니까?
혹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작년 가을에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그러니까 행방이 불명한 돈이 77억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장영자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재산을 잃었다는 소문과 정치자금이나 해외 도피 혹은 비밀스럽게 재산 축적에 썼을 것이라는 소문이 그것이다. 아무튼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영자가 밝힌 내용은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미흡한 것들이 많았다. 10,000돈중이 넘는다는 금부치와 1,500여 점의 값진 골동품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 손에 들어간 것인지, 행방이 불명한 77억 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촉각은 더욱 곤두설 수밖에. 1982년 5월 12일 매일경제신문.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2명의 시중은행장을 문책하고 관련 기업의 처리 방안도 발표했다. 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1,0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방출토록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빚어낸 사태를 조속히 수습, 각급 금융기관과 사채시장, 그리고 증권시장의 기능을 한시 바삐 정상화시키는 일이 기묘하다고 믿는다. 단지 근본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다짐해두고 싶을 뿐이다. 어서 와요, 이총무. 아이고. 대표님, 이거 아무래도 정치 사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 중간 수사 발표 전까지만 해도 민한당은 단순 경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병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은 은행 책임자 물러나게 하는 건 물론이고 관계장관 인책 문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당 이만섭 부총재도 사건 배후에 권력층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이총무가 잘했던 거예요. 예? 제가 뭘 말입니까?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엔 미흡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 명단을 공개했어야 한다. 강력하게 말했잖아요. 난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이총무가 민한당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앞으로도 문제지만 이거 처음부터 개봉을 잘못한 탓이 커요. 개봉이요? 웬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각하가 지시한 거예요? 각하 지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그 지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섣불렀다는 거구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라니? 중간 수사 발표 하루 전날 유창순 국무총리가 중앙청에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경제관계 장관들도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중간 발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검찰은 그동안 별다른 수사 진척 상황이 없어서 완전히 수사를 끝낸 뒤에 발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까? 한간에 소문이 워낙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현재까지의 중간 수사 상황이라도 발표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자, 뭐 그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구만. 아무튼 이 일로 오공화국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사회를 만들자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연속으로 사고만 터지는데. 각하께서도
이래저래 우울하시겠구만. 오공화국이 내건 깃발이 뭐였죠?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툭 하고 터졌습니다. 권력 중심부로서는 당황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1982년 5월 11일 매일경제신문. 정부와 민정당은 시내 롯데호텔에서 나홍배 재무, 정종택 정무 1장관 및 이종찬 총무와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재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에 따른 국회 대책을 협의했다. 이 총무는 이 자리에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대외 신용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여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돼? 오늘 신문에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 목소리잖아요. 두고 봐야지 뭐. 아니, 왜 여당까지?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에? 그래서 이 마당에 여당이 장영자 편들고 있어야 하나? 내 말은 하더라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할 수 없을 정도잖아 지금. 여기저기서 밑도 끝도 없이 작은아버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수사를 받게 되면 받는 거고, 어?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유야무야 되겠지. 수사 결과요? 그거 뻔한 거 아닌가요? 뭐가 뻔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 뭐 이러나 이거? 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 초반에 방향 잘못 잡으면 우리가 뒤집어 쓴다고요. 그 참지. 당시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배후 관계와 자금 사용처, 축제 과정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대통령 친인척과 정치권이 무관하다는 게 중점 내용이었던 게 더 큰 의혹을 부른 것이다. 삼수, 지금 이 청와대 안뜰에서 저 아래 광화문 쪽을 보면 말이야. 청와대 터가 과연 명당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 생뚱맞게 시골 직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왜? 너무 내려다보는 지형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문제라도 되나? 청와대가 국민을 올려다보고 국민은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게 순리일 것 같은데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라도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래. 더 말 안 해도 알아. 국민의 여론을 무섭게 여겨야 한다는 거.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각하는 듣지를 못하고 있어. 여론은 그게 아니라는데 그게 아닌 것만 보여주려고 해. 권력은 강할수록 눈과 귀가 아래로 가긴 힘들잖아. 우리 5공화국은 달라야지. 5공화국도 그 자체로 권력이야. 광주에서 피를 보고 그 피를 바탕으로 세운 정권이야. 그럼 달라야지. 그건 의무야. 그래서 장영자 사건 말일세. 각하께 내 생각 말씀을 드려야겠어. 각하도 이미 지시하셨잖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성역이 존재하니까 문제지. 이규광 씨를 말하는 거구만. 그 자를 건들지 않고는 이 사건 해결이 안 돼. 여론도 잠재울 수 없고.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친인척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돼. 원포인트로.
출연 전두환 노민, 장영자 서혜정, 허화평 김상백, 허삼수 윤호, 이종찬 백경훈, 이재형 권도일, 김상희 박상훈, 이순자 강규리, 낭독 김동하.